호텔 스위트룸으로 몰려든 가족들, 복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수진이 울먹거리며 소리쳤다. 어머님은 몰라요. 친정 아버지 암투병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순간 복례가 드레스룸 금고를 열더니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에 내려놓았다. 도윤이 신혼집 전세자금 은행에서 안 될 때 누가 내 집을 담보로 잡아줬는지 알고 있니? 서류가 쏟아져 나오자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한번 편하게 명절 보내려고 하면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거야? 복도에서는 구경꾼들이 촬영을 시작했고 가족의 상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릴 감성 오디오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방금 전 인트로를 보시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례 할머니의 특별한 명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재래시장 골목길, 이른 아침부터 복례네 반찬 가게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68세 이복례는 30년째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어요. 부침개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와 함께 갓 튀겨낸 동태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가게 안을 가득 메웁니다. 아주머니, 동태전 5개만 포장해 주세요. 단골 손님이 말하자 복례는 능숙하게 비닐봉지에 전을 담아줍니다. 손목이 아프지만 30년 내공으로 버텨내죠. 복례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명절은 장사로 전쟁이고 집에 가서는 차례 준비로 또 전쟁이지. 그래도 가족이 모이면 좋다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가게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어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례는 달력을 보며 머릿속으로 준비할 음식 목록을 세어봅니다. 부침개, 동태전, 갈비찜, 송편, 나물 반찬들.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아보니 벌써 10가지가 넘어가네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복례의 하루 일과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집니다. 장사와 명절 준비를 병행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복례 언니 손목 괜찮아? 요즘 많이 아파 보이던데. 옆 가게에서 과일을 파는 경숙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복례는 손목을 살짝 주무르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하지만 사실 관절염이 점점 심해져서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자야 할 정도입니다. 오후가 되자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며느리 박수진의 메시지가 올라온 거예요. 어머님, 올해 추석은 친정 먼저 가야 해서요. 시댁은 추석 지나고 주말에 뵐게요. 바로 이어서 아들 김도윤의 메시지도 따라옵니다. 그래 엄마 이해해줘. 수진이도 친정 부모님 챙겨야 하잖아. 복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부침개 반죽을 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40세 회사 과장인 도윤은 늘 바쁘다는 말로 대화를 돌리곤 했고 38살 맞벌이 주부인 수지는 언제나 지친 표정이었죠. 복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친정 생각할 틈도 없이 시댁만 챙겼는데 복례 언니 또 혼자 명절 준비해야 하네. 정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래. 시댁보다 친정이 편하다고 하잖아.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나? 정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며느리도 그래.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면서 명절마다 친정만 가더라고.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복례는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아무도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거실에 있는 큰 식탁 위에는 지난주에 사둔 차례의 준비물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한지, 양초, 제기들. 모두 가족들이 함께 차례를 지내려고 준비해둔 것들이죠. 싱크대 밑에 있는 커다란 가마솥을 바라봅니다. 아직 꺼내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무거워져요. 매년 이맘때면 혼자서 온갖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끓이고 송편을 빚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고군분투하며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웃고 떠들며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요리했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지난주에 미리 사둔 재료들이 그대로 있어요. 명태, 호박, 당근, 양파, 배추. 모두 차례 음식을 만들려고 준비해둔 것들입니다. 복례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올해도 혼자서 다 해야 하나. 갑자기 머릿속에 작년 추석 광경이 떠오릅니다. 온종일 요리하느라 지쳐서 차례상 앞에서 조는 자신의 모습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며느리는 친정을 먼저 챙기겠다 하고 아들은 이해하라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에요. 복례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힘이 되어 주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현실의 복례는 점점 더 외로워져만 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복례의 마음속에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져 왔고 집에서는 며느리와 아들, 손자까지 챙겨왔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명절은 언제나 뒷전이었죠. 남을 위해 준비하고 남을 위해 요리하고 남을 위해 정성을 쏟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당연함이 무겁게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재래시장 골목길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요. 모두들 각자의 명절 준비로 바쁜 모습입니다. 올해도 또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이 왜 이렇게 무겁고 버거운 숙제처럼 느껴질까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시간입니다. 복례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혼자 저녁을 차려 먹어야 하는 현실이 문득 서글퍼집니다. 명절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복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져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새벽 5시. 아직 시장에 나갈 시간도 아닌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가족 단톡방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세수를 하고 부엌에서 커피를 우리던 복례의 핸드폰에 또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이번에는 수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차례 음식은 각자 집에서 간단히 먹는 걸로 해요. 저희는 친정에서 2박 3일 있을 예정이에요. 복례는 커피 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시동생 김도연의 메시지가 따라왔어요. 그럼 형네 못 오면 우리끼리 먹죠. 어차피 애들도 작은 집이 더 편해하니까. 복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각자?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갔을까?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가족 모임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건가요? 복례는 답장을 고민하다가
결국 알겠습니다라고만 짧게 보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밀려왔지만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기적인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으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복례는 서둘러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장에 나가서도 복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평소 같으면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말할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자주 오는 젊은 주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복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요즘 명절 준비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주부가 동조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매년 혼자 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올해는 좀 도와드려야겠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남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데 정작 자신의 며느리는 친정만 챙기겠다니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인의 회장인 최 사장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최 사장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이모,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소식 들고 왔어요. 최 사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로텔에서 이번에 상인회원들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한대요. 연휴에 객실이 비면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는군요. 복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어봅니다. 에로텔이요? 최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계속했어요. 이모가 옛날에 그 호텔에서 청소 일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모아두신 멤버십 포인트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던데요. 상인의 제휴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복례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던 15년 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에로텔에서 야간 청소 일을 했었죠.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호텔 객실과 복도를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힘들었지만 급여가 괜찮았고 무엇보다 호텔에서 주는 멤버십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버텼었어요. 그러고 보니 카드가 어디 있었지? 복례는 지갑을 뒤져서 낡은 멤버십 카드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해져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카드였어요. 최 사장이 카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이거예요. 이 카드로 상당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상인의 제휴 혜택까지 더하면 거의 반값이에요. 복례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그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호텔 청소 일을 했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족들이 명절에도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네요. 이모 어떠세요?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 사장의 말에 복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남들을 챙기느라 내 명절은 늘 놓쳤는데 올해는 내 몫을 챙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복례는 최 사장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언제까지 예약할 수 있나요? 이번 주말까지예요. 연휴 직전이라 서둘러야 해요.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족들이 각자의 명절을 보낸다면 자신도 자신만의 명절을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복례는 집에 돌아와서 에로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친절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에로텔입니다. 복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스위트룸 하나 예약하고 싶은데요.
뷰 좋은 곳으로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례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한 번 정도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자신이 과거에 흘린 땀의 대가가 아닌가요? 복례는 침실로 가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방을 보니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온천 여행을 갔던 게 마지막이었나? 그것도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면서 복례는 설렘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가족들도 각자의 계획이 있다고 했으니 자신도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도 되겠죠. 복례는 가방을 정리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날 밤 복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거든요. 연휴 첫날 오후 복례는 소중히 간직해온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들이 했을 때 입었던 연보라색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였어요. 거울 앞에 선 복례의 모습이 평소보다 단정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차려입으니 기분이 새로워졌어요. 택시를 타고 에로텔로 향하는 길, 복례의 마음은 묘하게 떨렸습니다. 15년 전에는 직원 출입구로만 드나들었던 호텔을 이번에는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간다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에로텔 로비에 들어서자 복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나며 한쪽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잔잔히 흘러나왔어요. 예전에 청소할 때는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는데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복례 어머님이신가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복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가 돌아보니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장민석입니다. 복례는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민석이? 정말 민석이 맞니? 장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예전에 어머님이 야간 청소 도와주실 때 제가 프런트에서 아르바이트했던 대학생이에요. 그때 등록금 모은다고 라면 끓여주시고 김치도 싸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복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나, 그게 벌써 몇 년이야. 그 어린 학생이 이렇게 의젓하게 컸네. 장민석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설명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대학 졸업하고 이 호텔에 정식으로 취직했어요. 지금은 지배인까지 되었답니다. 어머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모시러 나왔어요. 장민석은 복례를 안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인의 제휴 혜택에 어머님 멤버십 최상위 등급까지 더해서 코너 스위트룸으로 모셨어요. 한강뷰가 정말 멋진 방이에요. 복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런 좋은 방을 내가 써도 되는 거니? 당연하죠. 어머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대우예요. 장민석의 말에 복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장민석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차례를 지내신다고 하셔서 호텔 키친에서 간소한 차례상도 준비해드렸어요. 전통 방식을 지키면서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안심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복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를 위해 이 엘리베이터를 탔었는데
오늘은 손님으로 타고 있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위트룸 문이 열리자 복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다 방이야? 넓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이 장관이었어요. 오후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며 춤추는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복례는 가져온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과 시부모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사진을 정리하며 복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여보. 올해는 이 좋은 곳에서 차례를 지내게 되었어요. 제 손이 아니라 남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이지만 마음만은 예전과 똑같답니다. 잠시 후 호텔 직원들이 차례상을 가져왔습니다. 정갈하게 준비된 전들과 과일, 그리고 정성스럽게 빚어진 송편까지. 복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준비해왔던 차례상을 이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다니. 차례상 앞에 앉은 복례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번 생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절을 드려요. 손이 아프지도 허리가 아프지도 않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요. 평소보다 더 깊이, 더 정성스럽게 절을 드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송편 하나를 입에 넣은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흐르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차례를 지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했어요. 이런 것도 명절이구나. 복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늘 바쁘게 준비하고 서둘러 차리고 피곤하게 마무리했던 명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조상님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장민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복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간단히 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호텔 한식당에서 특별히 준비한 정성스러운 한상 차림 어떠세요? 어머님 입맛에 맞게 정갈하게 준비해 드릴게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항상 남을 위해 차려주기만 했는데 이렇게 차려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식당에서 나온 음식은 정말 근사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나물들과 구수한 된장찌개, 갓 지은 쌀밥. 복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어요. 급하게 서서 먹거나 설거지 걱정하며 먹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음식의 맛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복례는 소파에 앉아 창밖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흐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가족 단톡방에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친정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겠죠. 복례는 처음으로 서운함보다는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명절도 나쁘지 않네. 누구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니 말이에요. 복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평온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복례는 호텔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고 돌아와 기분 좋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동생 아내 박미경의 전화였어요.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복례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응, 호텔에 있는데 왜? 형님이 지금 호텔에서 명절 보내신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던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복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은 소셜미디어 같은 건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올라왔다는 걸까요? 미경아, 내가 뭘 올렸다고? 형님이 직접 올린 게 아니라 누군가 찍어서 올린 것 같아요. 스위트룸에서 차례 지내시는 사진이랑 호텔 뷰 사진이 퍼지고 있어요. 복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누가 자신을 찍었다는 건지, 왜 그런 사진이 퍼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경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가족들 사이에서 난리예요. 도윤이도 친정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전화를 끊고 난 복례는 불안해졌습니다. 조용히 자신만의 명절을 보내려던 계획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잠시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지금 보여주기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첫 마디부터 비난조였습니다. 우리가 친정 간다고 하니까 삐져서 호텔까지 가신 거예요? 복례는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수진아, 그게 아니야. 난 그냥. 어머님,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친정 아버지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에 친정 먼저 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호텔에서 럭셔리하게 명절 보내시면 저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복례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보여주기가 아니야. 내 돈으로, 내 포인트로 내 명절을 챙긴 거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대화가 점점 격해지는 가운데 갑자기 스위트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윤과 수진 그리고 수진의 어머니 최영희까지 함께 들어왔어요. 모두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시동생 도연과 미경까지 나타났죠. 엄마, 이게 뭐야? 도윤이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화려한 스위트룸과 한강뷰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진 차례상을 보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이런 데서 명절을 보내고 있었다고? 최영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람이지 가사노동기계예요? 우리 수진이도 일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삐지시면 어떡해요? 복례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삐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진이를 가사노동기계 취급한 적 있어요? 수진이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회사 일하고 집안일하고 시댁 행사 때마다 준비하느라 얼마나 지쳤는지. 복례는 답답한 마음에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 서로 나눠서 하자고 했잖니. 굳이 한 집에서 다 할 필요 없다고. 그때 장민석이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연이 건방지게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 일인데 상관없잖아요. 장민석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호텔의 소중한 고객이십니다. 객실에서의 분란은 호텔 규정상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복례를 향해 정중히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조용한 명절이 이렇게 시끄러운 가족 다툼의 현장이 될 줄은 몰랐어요. 최영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텔 직원까지 나서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라고요. 복도에서는 다른 투숙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 나는 것 같은데? 가족끼리 호텔에서 싸우나 봐. 복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애초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친정 간다고 해서 서운하신 거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죠.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요. 복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언제 서운하다고 했니?
그냥 나도 한 번은 편하게 명절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도윤이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미리 얘기해 주시지. 복례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미리 얘기했으면 너희가 말렸을 거 아니야. 미경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않아요? 소셜미디어에까지 올라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복례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왜 내 탓이야?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가운데 복례는 문득 이 모든 상황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던 명절이 이렇게 큰 소동이 될 줄이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가족들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장민석이 다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라운지에서 차라도 마시며 대화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서는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높였어요. 복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한 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이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가족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을 거예요.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와 서운함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복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설전이 더욱 격해지는 가운데 수진이 갑자기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 친정 아버지 암 투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몇 달째 병원에서 수발 들고 있는데 명절마다 시댁부터 가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복례는 그제서야 수진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다는 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수진이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한 번은 내 부모부터 챙기고 싶었어요. 시댁 행사 때문에 친정 아버지 병문안도 제대로 못 갔거든요. 최영희가 딸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시집 와서 고생만 하고 있어요. 친정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함께 있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복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진의 사정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도윤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엄마, 수진이 사정이 이런데 하고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방 안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도윤이 물었지만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드레스룸 안쪽 금고를 열더니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봐. 복례가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봉투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쏟아져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출 서류, 보증인 서명이 적힌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도윤이 신혼집 전세자금 은행에서 대출 안 될 때 누가 내 집을 담보로 잡아줬는지 알고 있니? 도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건. 복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이 서류 봐. 내 집 담보로 5천만 원 대출받은 거야. 보증인도 내가 섰고.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복례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뭔지 아니? 윤희 어린이집 등록금 밀릴 때 누가 막았는지 기억해? 손자 윤희의 어린이집 납입 영수증이었어요. 복례 명의로 결제된 것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힘들 때도 내가 보탰고, 수진이 출산휴가 때 생활비 모자라다고 할 때도 내가 도와줬어.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편하게 명절 보내려고 하면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거야? 수진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몰랐어요. 도윤 오빠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도윤을 쳐다보며 말했죠. 오빠,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도윤은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한테 패 끼치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저기 봐, 호텔에서 가족끼리 싸우고 있네. 라이브 방송 중이야. 장민석이 급히 말렸습니다.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시 중단해 주세요. 복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런 사적인 순간이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노출되다니. 마음속에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왜 이런 서류까지 꺼냈을까? 상처끼리 칼날을 세우면 결국 피는 가족에게 튀는 건데. 미경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하세요? 우리가 형님 도움 안 받은 것처럼 말하시면 안 되죠. 복례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도움받았다고 해서 내가 평생 뒷바라지만 해야 하는 거니? 최영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시면 어떡해요?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복례는 어이가 없었어요. 상처받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30년 동안 명절 때마다 혼자 다 준비하고 혼자 뒷정리하고.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래도 저희가 형님 무시한 적은 없잖아요. 복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무시 안 했다고? 그럼 이번 명절 준비 때 누가 나한테 물어봤니? 차례상 뭘 준비할지, 몇 명이 올지 아무도 관심 없더라.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 바빴어요. 친정 아버지 병원 일정도 있고 회사 일도 있고. 복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바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반찬 가게 운영하면서 너희 뒷바라지까지 하는데. 분위기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불만이 모두 터져나오면서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장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자신이 꺼낸 서류들을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감정이 북받쳐서 하지 말았어야 할 말까지 해버렸어요. 가족들의 표정을 보니 모두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쩌지? 복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단순히 편안한 명절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가족 갈등으로 번져버렸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들먹이며 따지게 되었고 가족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복도에서는 여전히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호텔 보안 요원까지 나타났습니다. 복례의 평생 첫 호텔 숙박이 이런 악몽 같은 상황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스위트룸의 아름다운 야경도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례상도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고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갑기만 했어요. 모두가 말문을 닫은 채 서로를 바라보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례는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정에 휩쓸려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을 쏟아낸 자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복례가 조용히 침실로 가더니 여행 가방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표지에는 명절 협정서 초안이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가족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좀 봐. 복례가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깔끔한 글씨로 여러 항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복례는 안경을 끼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협정서 초안. 첫 번째, 차례 시간 3시간 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 방지.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걸 언제 만들었어? 두 번째, 음식 50% 외부 조달. 시장 구매, 밀키트, 호텔 키친 등 활용 가능. 복례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세 번째, 시댁 친정 로테이션. 경련 교차 방문으로 당사자 건강 상황 고려. 수지는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이런 걸 미리 생각해 두셨다고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번째, 가사노동 수당. 현금이 아니라 휴식 바우처로 환급. 마사지, 스파, 개인 시간 보장. 최영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합리적이네요. 복례는 노트를 내려놓고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이건 시댁 권위를 세우려고 만든 게 아니야. 수진이 내 삶을 지키자고 만든 거다. 복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도 청소노동 15년 하면서 명절마다 무릎이 남의 무릎 같았어. 설거지하느라 손목이 아프고 전 부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게 해주고 싶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복례가 말을 이어갔어요. 너도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데 명절 때마다 시댁 일까지 떠맡으면 언제 쉬겠니? 최영희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수진이가 산후 우울증 심했었어요. 윤이 낳고 나서 회사 복직하고 시댁 행사까지 겹치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쳤거든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특히 친정 아버지 위독하시던 그 해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 수발하고 차례 준비하고 아이 돌보고 다 겹쳐서 수진이가 많이 울었거든요. 최영희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습니다.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늘 검사받는 며느리 같았어요. 잘못하면 안 되고 부족하면 안 되고 매번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복례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모르게 수진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있었구나. 복례가 먼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 널 사람보다 호칭으로 더 많이 불렀구나. 며느리로만 보고 한 사람으로 봐주지 못한 내 잘못이야.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어요. 도윤이 중간에서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내가 제대로 소통 못한 것 같다. 양쪽 사정을 다 알려드리지 못하고. 복례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너도 힘들었겠지. 사이에 끼어서.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도 너무 몰랐네요. 형님이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복례는 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더 있어. 육아 서포트 시스템, 간병 로테이션, 각자 가정 우선순위 존중. 세세하게 적힌 내용들을 보며 가족들은 복례가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장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들 혹시 라운지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대화를 이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다과도 준비해 드릴게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죠. 여기서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되네요. 라운지로 이동하면서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가족들은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복례가 다시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협정서의 핵심은 서로를 배려하자는 거야. 시댁이든 친정이든 어른이든 젊은이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로테이션으로 해도 괜찮으세요? 복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 부모님도 소중한 분들이잖아. 아픈 아버지 곁에 있고 싶은 마음, 내가 모르겠니? 최영희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다니. 복례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고마울 게 뭐 있어요. 우리 다 가족인데.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얘기 미리미리 하자. 내가 소통을 제대로 안 해서 오해가 생겼네.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로 마음속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자. 복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항목이 있어. 가족회의 정기 개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어려운 점 나누기. 가족들이 모두 동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명절 때 아이들 놀이 프로그램도 추가하면 어떨까요? 어른들이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복례는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역시 젊은 사람 아이디어가 다르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복례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호텔에 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 된 것 같았어요. 라운지에서의 진솔한 대화가 끝나고 가족들이 다시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을 때 복례가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다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는 아쉽지 않니?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애매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여기서 합동 차례 지내자. 복례의 제안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여기서요? 수진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복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안 돼? 호텔 키친에서 전이랑 갈비찜도 도와준다고 했고 시장 상인회에서 송편도 방금 가져다 줬어. 장민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희가 원탁도 준비해드리고 필요한 건 뭐든 도와드릴게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어때?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차례 지낸 적 없잖아. 최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양가 조상님을 한자리에서 모시는 게 예의에 맞나요? 복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거 따질 필요 있어? 마음이 중요하지. 잠시 후 호텔 직원들이 넓은 원탁을 가져왔습니다. 정갈한 흰 보자기가 깔리고 그 위에 차례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복례가 가져온 시부모님 사진과 남편 사진, 그리고 최영희가 핸드폰에서 찾은 친정 부모님 사진까지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상하네. 이렇게 하니까 더 정성스러운 것 같아. 미경이 중얼거렸어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뭔가 더 화목한 느낌이 들어요. 평소보다 훨씬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차례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호텔 키친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갈비찜, 나물 반찬들까지. 복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나, 정말 맛있어 보인다.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예뻐. 수진이 송편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늘 혼자 이런 걸 다 준비하셨구나. 정말 대단하세요. 복례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뭘 익숙해지면 괜찮아. 하지만 이렇게 도움받으니까 훨씬 편하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가족들이 차례상 앞에 모였습니다. 복례가 먼저 깊이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여보.
오늘은 특별한 곳에서 차례를 지내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절 올립니다. 최영희도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드려요.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양가의 조상들에게 함께 인사를 드리니 더욱 뜻깊게 느껴졌어요. 도윤과 수진 그리고 시동생 가족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나서 복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들아, 사실 내가 오늘 여기서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가족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봤어요. 첫 번째로, 나 상인의 공동펀드로 에로텔 지분 조금 샀다. 복례의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요? 도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복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전 호텔 청소 일할 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야. 상인회에서 투자 기회 주길래 용기 내서 해봤지. 복례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오늘 호텔 비용도 내 과거 노동의 이자로 낸 거야. 보여주기가 아니라 이제 내 명절을 내 방식으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어. 가족들은 복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그런 투자까지 하시다니. 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복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도전 못할 건 없잖아.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임신 9주예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가 곧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수진아. 복례가 벌떡 일어나며 수진을 끌어안았어요. 어머나, 우리 둘째 생기는 거야? 최영희도 기뻐하며 딸을 안았습니다. 수진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번 추석에 병원 검사 일정이 겹쳤어요. 그래서 더 예민했고 친정 아버지 일까지 겹치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복례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 생명부터 챙기자. 그럼 더더욱 로테이션 지켜야지. 수진이 몸 상하면 안 되니까. 도윤도 아내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오빠도 바쁘고 어머님들도 명절 준비로 힘드실 텐데 부담 주기 싫어서요. 수진의 말에 복례는 마음이 아팠어요. 부담이 무슨 부담이니? 이런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니. 복례가 탁자 위에 놓인 명절 협정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로테이션 오늘 서명하자. 특히 임신 중이니까 수진이 컨디션 최우선으로 조정해서. 도윤이 먼저 펜을 들었어요. 나부터 서명할게요. 그리고 가사 분담표도 새로 만들고 올해 남은 연차는 수진이 회복에 쓰겠습니다. 최영희도 협정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방식이라면 저희도 찬성해요. 양쪽 다 무리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거니까. 미경과 도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하나씩 서명을 하는 가족들을 보며 복례는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까지 생긴다니. 앞으로는 명절이 부담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수진이 배를 쓸며 말했습니다. 복례는 손자 손녀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이 클 때는 명절이 더 따뜻한 추억이 되겠지.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복례의 작은 도전이 온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순간이었습니다. 1년 뒤 추석 아침,
복례의 집 거실에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3시간 차례 6시간 휴식 룰이 예쁜 액자에 담겨 걸려 있고 그 옆에는 가족 회의록과 월별 로테이션 일정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격한 호텔 사건이 무색할 만큼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시장 주문한 전들 도착했어요. 수진이 배를 부르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된 배가 제법 나와 있었어요. 복례는 환하게 웃으며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했잖아. 도윤이는 어디 갔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니 지금 오고 있어요. 요즘 육아휴직 준비한다고 정신없더라고요. 수진이 말하자 복례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우리 도윤이가 육아휴직을? 세상 참 많이 변했네. 부엌에서는 농협 새벽 배송으로 온 과일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전자레인지 옆에는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복례는 간단한 국물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온종일 부엌에서 씨름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엄마, 도착했어요. 도윤이 아기띠를 메고 들어왔습니다. 11개월 된 조카 윤희가 아빠 품에서 방글방글 웃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윤희. 할머니 보고 싶었지? 복례가 손자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출발해요.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최영희의 목소리였어요. 올해는 친정이 먼저 오는 해였거든요. 작년에 합의한 로테이션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엄마도 오신다니 좋네요. 오랜만에 뵙겠네. 복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년 호텔에서의 일 이후로 양쪽 어머니들 사이가 훨씬 가까워졌거든요. 이제는 서로 안부도 자주 묻고 손자 육아 정보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동생 도영과 미경도 곧 도착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머, 수진이 배가 정말 많이 나왔네. 미경이 반가워하며 인사했어요. 형님, 올해는 정말 여유로워 보이세요. 도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례는 거실 테이블에 놓인 휴식 바우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내 바우처 오늘 쓸 거야? 네, 어머님. 오후에 산후 마사지 예약해놨어요. 임신 중이라 순산 마사지로요. 수진이 고마워하며 대답했어요. 복례는 작년을 떠올리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호텔에서의 그 사건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나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최영희가 도착하자 집안이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올해는 정말 편안한 명절이 될 것 같아요. 최영희가 정성스럽게 포장된 건강보조제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작년에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몸 보신하시라고요. 복례의 배려에 최영희는 고마워했어요. 고마워요. 나도 수진이 몸조리 잘할 수 있게 산모용 차 준비했어요.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차례 시간이 되자 모두가 정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년에 합의한 대로 양가 조상님 사진이 나란히 모셔져 있었어요. 복례가 먼저 절을 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보. 올해는 정말 평화로운 명절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몫을 지키고 있어요.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복례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없었어요. 도윤은 윤희를 보며 이유식을 준비하고 수진은 앉아서 간단한 반찬 정리만 했습니다. 최영희와 미경이 설거지를 나눠서 하기로 했고요. 어머님, 이렇게 하니까 정말 편하네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최영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복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요.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거실에 모였을 때 복례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명절 협정서 업데이트 버전을 만들어 봤어. 화면에는 명절 협정서 버전 2.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육아 간병 시즌에는 한쪽 면제. 두 번째, 음식 70% 외부 조달로 상향 조정. 세 번째, 연휴 마지막 날은 각자 자유시간. 복례가 하나씩 읽어주자 가족들이 박수를 쳤어요. 수진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세심하게 생각해 주시네요. 특히 육아 시즌 면제는 정말 필요했어요. 복례는 배를 쓰다듬는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새 생명이 최우선이야.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시스템 덕분에 저도 아빠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육아휴직도 당당하게 낼 수 있었고요. 복례는 아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오후가 되자 각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지는 마사지를 받으러 나갔고 도윤은 윤희와 함께 놀이터에 갔어요. 최영희와 미경은 근처 카페에서 육아 정보를 공유하러 나갔습니다. 복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복례는 작년 호텔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든 앨범을 펼쳤습니다. 스위트룸에서 모두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내가 용기 내서 호텔에 간 것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복례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핸드폰에 장민석 지배인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올해 추석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내년에도 가족분들과 함께 호텔에 놀러 오세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마사지를 받고 와서 한결 편안해 보였고 도윤은 윤희와 놀아주느라 지쳤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최영희와 미경도 육아 정보 공유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복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업데이트 완료됐어. 이제 내 명절도 너희 명절도 각자 주인이야. 창밖으로 가을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어요.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올해 제일 편한 추석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복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가 더 크면 명절은 더 다정한 날이 될 거야. 부담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시간으로 말이야.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복례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자리 잡았어요. 명절이 의무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시간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용기 있는 변화가 온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따뜻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명절 때마다 고생하시는 어머님들, 며느리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새로운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